네, 통합진보당 김재현입니다. 강만수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경제특보로 계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호텔 레저 등의 파생 산업을 발생시키는 거대한 산업이다라고 발언하신 적이 있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4대강 사업을 100만 청년 실업자 시대에서 이거 외에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나라고 얘기하셨던 건 맞습니까? 예, 그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현재 해결해야 될 과제가 내수 산업이고 그 중에서 서비스 산업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제조업은 잘 안 가기 때문에 청년 실업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 서비스 산업, 특히 레저 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이 필요한데 그 투자 유인을 위해서 그저 단순히 한두 가지 사업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거대한 사업을 하나 기초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4대강 사업이 그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요트 산업, 그 다음에 레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이 레저 산업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해야지 청년 실업자 구제 대책으로 될 수 있다라는 예, 그렇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제에 대해서도 논쟁이 붙겠지만 그 결론만 떼놓고 봐서 청년 실업자들을 구제하는 효과가 지금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발휘됐다고 평가하십니까? 현재까지는 이제 4대강 그런 서비스 산업의 기초 인프라만 깔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효과가 거의 없죠. 이제 앞으로 그 4대강을 이용한 관광 레저 산업, 요트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 청년 실업 해소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일정하게 도움이 된다 정도가 아니라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외에 어떤 대안이 있겠냐라고 얘기하실 정도면 상당한 신념을 포함한 전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 청년 실업 문제 해결 방안이 레저 산업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대통령 경제특보로서 하신 말씀이. 그건 너무나 과대 해석을 한 거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청년 실업을 해소해야 된다고 누구나 주장을 하고 누구나 동의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옛날에 대공황 때의 뉴딜 정책에 의해서 그러한 대공황을 극복한 것과 같이 한국에서도 그런 청년 실업을 극복할 수 있는 거대한 인프라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대한 인프라 사업이 요 근래에 제기되고 이루어진 것은 4대강 사업 외에는 없다. 그런 예. 데서 이야기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앉으시죠. 제가 지난번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재원을 투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진행했었던 대표적인 실패 사업이 4대강 사업이었다라고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몇 년 후에 효과를 발휘할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뉴딜 사업으로서의 뉴딜 정책으로서의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청년 실업의 결과는 나타날 수가 없고요. 구체적인 4대강 사업의 고용 효과도 제출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에 더 구체적으로 짚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해 주신 그 설명이 저는 그래도 말실수였다고 하시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었다라고 표현하실 줄 알았는데 정확하게 100만 청년 실업자 구제책으로 4대강 사업을 성공적으로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당시 대통령 경제특보로서의 발언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 국감 때 투표 시간 연장 관련한 비용 추계 요청 드렸었는데요. 왜 안 하셨습니까? 제가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은 아직 자료를 못 받으신 모양이죠. 저희도 확인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예. 비용 추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비용 추계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자료가 왔던가요? 비용 추계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장관께서 답변하시는 상황을 놓고 제가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우려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투표시간 연장 여부는 투표율 제고 효과, 재정부담,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하여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맞죠? 그걸 누가 모릅니까?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관련한 투표율 제고 효과와 해외 사례 같은 것들을 기획재정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네. 그와 관련해서 제출하지 않으셨고요. 제출해드릴게요. 필요시에는 네. 성관위에서 제출한 것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관위에서 100억 원이라고 지난번에 추계했었던 것과 관련해서 이미 행안위 국감에서 너무나 지나친 부풀리기 였다라고 지적이 된 바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언급도 했습니다. 선관위에서 100억 원을 추정한 걸 저희들이 말하자면 다시 한번 검증을 하는 그런 절차를 가져보겠습니다. 뭐 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성관위와 별개로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해외 사례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검토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하지 않으셨고요. 아니 해가지고 드릴게요. 좀 시간이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내가 23일까지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 투표가 60일도 남지 않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네, 이번 하여튼 뭐 양보에서 성관위에서 제출한 100억 원을 가지고 100억 원의 예산을 든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역대 대선 투표율과 비정규직의 상관관계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97년 대선 이후에 2007년까지 비정규직이 860만 명으로 늘어나는 동안 투표율은 62.9%로 정확하게 반비례했습니다. 그 비정규직 숫자 뭐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민주노총에서 그 자료 잘못됐습니다.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이 64.1% 설문 답변자가 말하기를 지금 상황에선 참여가 불가능한 투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백화점 근로자를 만났습니다. 저녁 8시까지 근로를 하고요. 휴일에는 당연히 더 많은 손님이 있고 근로를 하게 됩니다. 이런 노동자들이 택배 노동자, 고속도로 휴게소, 통신사, 중소병원, 자영업자, 건설 노동자 같이 매우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정치학회에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한 거고요. 그 자료를 뒷받침하는 배경으로 민주노총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말씀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기획재정부에서 추계하신 상황이나 네. 1분만 넣어주고. 1분 내로 정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외국민 투표와 선상투표의 소요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외국민 투표가 223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93억 원이고요. 선상투표가 12,000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억 원이 듭니다. 1인당 추계 비용을 본다면 재외국민 투표는 13,000원이 넘고요. 선상투표는 15만 8천 원입니다. 근데 선관위에서 추계하신 100억 원의 예산을 드린다고 했을 때 투표시간 2시간 연장을 했을 때 1인당 추계 비용은 2,500원에 불과합니다. 이 말은 13,000원이나 15만 8천 원이 들더라도 국민들의 참정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는 선관위와 정부 당국의 방침이 왜 굳이 투표시간 연장에서는 전혀 발휘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뒷받침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세계 각국의 투표시간과 관련해서 저에게 첨부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 사례가 있겠지만 저는 이 표를 제시하겠습니다. 대한민국보다 훨씬 투표시간이 늦은 각국의 자료들이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굳이 그런 나라들만 뽑아서 보내신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비정규직이 뭐 여러 가지 800 몇십만 나오는 그 표는 뭐 어디서 만드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노사정이
10여 년 전에 합의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범위를 선진국보다 더 넓게 하자 해가지고 합의해가지고 한 데 따르면 제가 지금 최신 자료는 모르겠으면 한 달 전까지 580만 명쯤 됩니다. 그 숫자가 뭐 비교적 그렇게 전체 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자꾸 줄고 있다 하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선관위가 100억 원을 한 거는 제가 여기 내용을 받아보니까 그러네요. 아까 의원님 논리하고 조금 다른 게 2시간을 더 하면 투표 사무 2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 하는 뭐 그런 전제가 계산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11만 8,020명이 투표 종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투표 비용이 단지 비례로 2시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비대칭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런 선관위의 주장인데 저희들이 뭐 이거를 검증을 해서 선관위께 틀렸다 맞다고 하기가 기획재정부로서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에 관해서는 중앙선관위가 가장 객관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정부가 이 비용보다 더 많이 든다 적게 든다고 하는 결과를 내놓았을 때 뭐 기재부가 또 뭐 선거에 관여하냐 이런 또 비판을 들을 수 있어서 실무진에서는 중앙선관위의 그 재원 부담 추정치를 존중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각국의 사례는 뭐 어떻게 된지 저도 뭐 처음 봤습니다만 뭐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기획재정부에서는 투표 시간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것은 저희 원래 기획재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견뎌보면 좀 주제 넘은 것 같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시간 늘릴 때 추가되는 비용이 얼마냐 하는 점은 저희들이 밖에 공개하지 않는 뭐 그런 조건으로 작업을 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릴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참 고육지책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또 공개하면 뭐 또 좀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공방에 어제 굉장히 많은 발언하셨다고 생각하니까 추가 질문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아주 공평무사하게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진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강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